오늘은 이제 수업 전에 렉처 11번 이후로 어떻게 수업 진행을 할지 먼저 얘기를 좀 해줄게요. 렉처 11번은 나눗셈이야. 여러분 우리 배운 걸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봅시다. 사칙연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지? 덧셈 뺄셈이죠. 덧셈 뺄셈을 먼저 하고 전단에서 곱셈까지 알아봤어.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내가 다 지켜보니까 곱셈은 굉장히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 곱셈 부호만 조심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뭐 단순한 숫자 두 개를 곱하는 걸 못하진 않아요. 부호가 문제였지 항상. 나눗셈도 그럴 거야. 이번 렉처 11번에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역수하고 그리고 부호가 포함된 이 나눗셈 두 가지거든. 근데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간단해요. 쉽단 말이야. 여러분은 뭘 조심하면 되냐면 덧셈 뺄셈 조심하세요. 근데 참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일 거야. 왜냐면은 덧셈 뺄셈을 곱셈 나눗셈보다 더 조심하라고 하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돼보니까 여러분 곱셈하고 나눗셈보다 덧셈 뺄셈이 훨씬 더 헷갈리고 어렵지. 네, 이 부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렉처 11번 나눗셈을 공부하고 나면 12번은 이제 사칙연산이 다 혼합되어 있는 계산이 나올 거야. 여러분 난 12번은 개념 설명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사실 맡겨놓고 바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 대신에 그래서 여기 12번 부분은 이제 다 개인적으로 풀라고 할 건데 쌤이 다니면서 여러분이 잘못 풀고 있는 거 하나씩 찝어주도록 할게. 근데 사실 덧셈 뺄셈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100% 다 완벽하게 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잘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이너스 연산에서 뭔가 잘못 적용해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거든. 이건 잘하는 거 못하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다니면서 봐줄 테니까 가리지 마세요. 알겠죠? 풀고 있는 거. 자, 오늘은 나눗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얘들아, 너네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기억나지? 그치? 덧셈하고 곱셈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곱하기 나누기. 곱셈 먼저 해야 되지. 그리고 곱셈하고 나눗셈이 있으면 뭐부터 계산해야 되지? 앞에 있는 거. 다 아는구나. 네. 네, 여러분 너무 무시했네요. 그게 12번이야. 렉처 12번. 그거 알고 있으면 12번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렉처 11번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고 있니, 얘들아? 안 나와? 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애들. 저 모르겠어요. 안 나온다고? 잘만 나와요. 잘만 나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안 뭘까? 봤어요. 그 엄마 폰에서 나와요. 이따가 한번 틀어볼까? 다 공개해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보면은 열려요, 여러분. 다른 학년포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을 걸 아마? 네. 심심하면은 고등학생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해봐. 쌤이 이제 가끔 이제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 고등학생들한테 되게 험하게 하거든 수업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다 막 질문하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어 얘들아 하면서 막 풀어주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궁금하면은 고등학교 보고 하세요. 재밌어요. 아니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1 없음 막 이래. 나는 여러분들 보라고 다 내 얼굴 까는 거 이제 감안하고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없음이야. 막 댓글에 이상한 거 올려놓고 댓글 막아요. 고등학생들 그게 가능한가? 네, 안 막을 수 동영상으로 있- 막을 수 있을걸요. 그래? 네. 이런 좋은 방법이? 저는 그런 걸로 알아요. 고등학생들은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막 댓글에다가 막 잘생긴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막 이런 거 올려요. 댓글 다 지우고 있었는데 그럼 되는구나. 꿀팁 고마워. 네. 다 찾아낼 거야 진짜. 다 찾아낸다고. 자, 시작을 해볼까요? 렉처 11번은 나눗셈입니다.
여러분 이 나눗셈도 곱셈과 마찬가지로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나누면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로 나왔었죠. 이건 초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수를 배웠으니 여러분이 플러스를 이 마이너스로 나누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곱셈과 마찬가지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곱셈은 똑같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눈 경우도 곱셈과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죠?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78페이지 오른쪽에 적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대로 여러분이 계산할 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눗셈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그 분수 나눗셈을 초등부에서 했었지. 이제 그게 다시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용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뭐냐면 바로 역수야. 얘들아, 역수라는 건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역자가 그 뒤바꾸다 할 때 그 역자거든. 누가 그럼 뒤바뀌는 거냐면 이 분수의 형태가 뒤바뀌는 애를 의미합니다. 수학책에서는 이 역수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숫자의 역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내가 역수를 b라고 해볼게. 이게 a의 역수야. 역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숫자와 역수를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게 하는 숫자, 걔를 바로 역수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2의 역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2랑 곱셈을 했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숫자, 걔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굴까? 누굴까요? 2랑 누구랑 곱해야 1이 될까? 바로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2의 역수가 누구냐면 2를 2분의 1로 만드는 숫자,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뒤바뀌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 2랑 1의 형태를 잘 보면 얘네들은 분자와 분모의 자리가 바뀐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 여기 가만히는 2 있지? 얘가 분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네. 그럼 이 2를 분수로 바꿔본다면 분모가 1일 때 분자값은 얼마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분수로 바꿔보면 1분의 2란 얘기야. 오케이? 뭐 그리고 얘를 2분의 4라고도 쓸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어쨌든 1분의 2라고 이제 놓은 상태에서 이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럼 누가 되지? 바로 그 역수값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 이번엔 내가 3분의 2의 역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3분의 2의 역수는 뭐가 될까? 굳이 우리가 3분의 2 곱하기 네모가 1이다 라는 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누가 되냐면 이 3과 2의 자리를 뒤바꾸네.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뒤바꾸는 애가 바로 이 3분의 2의 역수가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역수를 하면 혹시 부호도 바뀌어요? 라고 물어보거든. 얘들아,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려면 부호가 다르면 안 되겠지. 부호가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역수를 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의 역수는 그대로 마이너스고 플러스의 역수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수를 왜 배우는 걸까? 이 594번에 보면 3번과 4번에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이 나오거든. 이걸 할 때 역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다 지우고 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 8분의
10이라는 숫자를 8분의 5로 나누라고 한 문제가 있었죠. 내가 기억해. 예전에 초등부에서 수업할 때 이런 나눗셈이 있었던 거. 그럼 여러분 이거 나누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어떻게 푸냐 이거? 풀어본 적 있잖아 다. 답을 뒤에 안 있는 한다고. 선수를 역수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 뒤에 있는 애를 분자 분모 자리를 뒤바꿔서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줬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분모가 똑같은 값이면 이 분자만 나누기에 참여시켜서 10 나누기 5로 바꿔서 풀었을 거야. 뭘로 풀었든 아무튼 분수 나눗셈을 여러분이 직접 해봤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 렉처 11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거야. 자,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뒤에 자리만 바꿨는데 이걸 수학에서는 역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574번에 3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74번에 3번. 자, 여기 보면 이 3분의 10이라는 숫자에다가 6분의 5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얘를 이 뒤에 있는 6분의 5라는 값을 곱하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5분의 6으로 변환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대각선에 있는 서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대각선에 있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니까 정답은 2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4번 문제 풀기 전에 쌤이 잠깐 딴 얘기 좀 해볼게. 1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분수와 소수, 유리수 계산 중에서 분수와 소수 계산 중에서 제일 많이 뭘 사용할까? 둘 다 많이 쓰거든. 근데 학년이 계속 올라갈수록 분수랑 소수 중에서 소수를 거의 안 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이 4번 문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5분의 9에다가 플러스 0.3을 나누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거 푸는 학생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떤 학생은 플러스로 분수로 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소수로 풀기도 해. 여러분들은 뭘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분수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수들을 다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물론 이 5.5분의 9라는 아이를 분수로 바꿔서 1.8로 바꿔서 3하고 나눠도 돼. 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요새 혹시 샤프 안 나와요? 샤프가 안 나와? 아니 그 샴푸 이거 쓰고 싶어서 샴푸실 넣으면 안 나와요. 심이 안 나와? 혹시 필요하면 여기 연필 많으니까. 샴푸 많아요. 그래? 알았어. 없는 줄 알고 그랬어. 자, 다음 넘어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79페이지에 581번하고 582번을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대분수가 나왔어. 진짜 오랜만에 볼 거예요. 대분수는 진짜 안 쓰거든. 이 대분수의 역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분수는 역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 뭐냐면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2와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분수로 2분의 5로 바꿔서 그 다음에 분자 분모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령만 파악하면 79페이지에 있는 문제 푸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83번에 보면은 이번에 소수가 나와요. 0.7이라는 이 소수가 나왔을 때는 분수로 바꿔서 분자 분모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596번에 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596번에 보면은 0 나누기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와. 그치? 얘들아, 이거 정답이 뭘까? 0이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0은 나누면 그냥 무조건 다 0이지. 0을 곱해도 다 0이고. 자, 그런데
얘네 자리를 바꿔서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애를 0으로 나누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올까? 혹시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네. 근데 한 번쯤은 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값이 나오면 정답을 뭐라 쓰면 되냐면 답이 없다고 쓰면 돼요. 여러분 0을 8로 나누는 건 가능한데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럼 왜 불가능하냐면 얘들아 잠깐 앞에 좀 봐줄래? 우리가 A에서 B를 나누면 이걸 분수로 표현했을 때 몇 분의 몇이라고 하지? B분의 A라고 하거든? B분의 A라고. 그런데 0 나누기 마이너스 8을 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0이 돼. 그치? 그럼 분자가 0이면 그 숫자는 모두 다 0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야 이 마이너스 8을 0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분수가 0분의 마이너스 8이 돼. 오케이? 얘들아 너네 그 앞에 한 렉처 5번 6번쯤에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는데 그때 우리가 유리수를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숫자라고 정의를 했었거든. 0이 될 수 없다고 여기서 거기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 유리수라는 즉 분수라는 아이는 분모에 절대로 0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8을 0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에 0이 들어오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숫자 체계에 어긋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쓰면 돼요. 절대로 이 마이너스 8 나누기 0을 답 0이라고 쓰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따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눗셈에 대한 설명이. 자, 렉처 12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이 렉처 12번에서는 여러분 내가 딱 몇 가지 문제만 찝어보도록 할게. 자, 뭘 찝을 거냐면 우선 연산의 순서와 관련된 내용이야. 654번이거든. 자, 여기 654번을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괄호 안에 있는 아이일 거예요. 기억나죠? 우리가 소괄호 먼저 계산하고 중괄호 계산하고 그 다음 대괄호를 계산했으니까.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중괄호가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 니은 디귿이 있는 숫자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니은 디귿 중에서 누구 먼저 계산을 해야 될까? 그렇지, 디귿 먼저 해야 됩니다. 곱셈 먼저. 곱셈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니은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국동에서 아주 열심히 이 부분을 공부해서 올라왔겠지만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654번을 보면은 12-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하라고 되어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부호예요. 부호. 진짜 제발 부호 조심해 여러분. 얘들아, 자, 이 마이너스 있지? 12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누구 걸까? 어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애일까? 12일까? 2분의 3일까? 야, 이건 2분의 3 거야. 오케이?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해줄 때, 물론 여기에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 믿어요. 이 마이너스를 빼고 2분의 3 먼저 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호 실수가 꼭 나오게 됩니다. 곱할 때 있잖아, 마이너스도 함께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는 12는 잠깐 앞에 써놓고 얘네들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3과 3이 약분되고 2와 4가 2와 8이 약분되니까 정답이 4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정답이 12 더하기 4, 즉 16이 되는 거지. 이 중괄호 안에가. 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이 마이너스를 같이 계산하라고 하냐면 이 문제 풀 때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12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답이 이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꼭 챙겨줘야 되거든. 얘는 안 곱했으니까. 근데 이걸 꼭 챙기지 않고 앞에 있는 12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아까 나왔던 답하고 완전히 다른 애가 나오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많이 관찰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호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마이너스를 꼭 챙겨서 계산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곱과 관련된 내용이야. 여러분 여기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들 중에 이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 개 보이거든. 뭐 예를 들면은 634번이 있고요. 그리고 641번, 2번, 3번 얘네들도 다 지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값들은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646번인데요. 여기 여러분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5가 646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지수. 네, 당연히 지수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의 제곱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2를 곱하고 빼기 5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괄호를 뺐다고 해보자. 선생님이 괄호를 뺀 거야. 얘들아,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볼래? 정답이 얼마일지. 지금 646번하고 다른 문제야. 내가 이거는 지금 만든 문제야. 괄호를 지워가지고. 이걸 보면 이 괄호를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특히 거듭제곱에서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0. 네, 답이 벌써 나왔네.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 요거 여러분 전체 다 계산을 아직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얘들은 이거는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다들 이게 답이 얼마가 나오지? 네,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이거 플러스 9 아니야? 제곱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자, 그러니까 이 제곱은 앞에 있는 3만 2번 곱해주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 괄호가 없을 때는 이 마이너스랑 제곱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다행히 84, 85페이지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어. 다 괄호가 쳐져 있어서 제곱이 다 플러스로 바뀌거든. 근데 이렇게 괄호가 없는 문제가 나오면 조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6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하고 이제 11, 12 문제를 풀 겁니다. 86페이지를 펴보면 얘들아 여기에 659번부터 677번까지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알파벳들이야. 자, 그런데 이 알파벳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유추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659번을 볼까? 얘들아 A는 플러스야. 0보다 크다고 하니까 플러스겠지. 그리고 B도 플러스야. 얘들아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하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0보다 큰 거지. 자, 그 다음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래. 그럼 얘는 0보다 클까? 당연히 크겠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A 나누기 B. 플러스랑 플러스를 나누면 걔는 플러스일 거야.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질문. 플러스랑 플러스를 뺐어. 그럼 걔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B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자,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면은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뺄 수도 있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플러스라고 해도 우리가 10에서 5를 빼는 경우도 있지만 5에서 10을 빼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랑 플러스를 빼게 되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부호가 뭡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나올 리가 없겠죠. 정답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답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네, 아마 시험 문제에서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봅시다. 668번 쪽을 보자. 얘들아, 이번에는 668번은 A랑 B의 부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야.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 그런데 A랑 B랑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내가 A랑 B의 부호를 알 수 있을까? A 모르죠. 두 번째를 보자. A 곱하기 B를 했더니 0보다 큰 애가 나왔대. 자, 그럼 얘들아, A랑 B는 부호가 뭘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면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A랑 B가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부호와 B 부호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렉처 12번 혼합 계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볼륨 1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볼륨 1번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뤄봤죠?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초등부에서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보다 큰 숫자들,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됐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도 함께 공부했었죠. 근데 자, 소인수 분해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핵심이 아니야.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지수 계산이 핵심이에요. 지수가 들어가 있는 계산들 말이야.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배우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수와 유리수 계산을 했거든. 여러분,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 사실 볼륨 1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소인수 분해하고 정수와 유리수에서 배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볼륨 2번에서 함께 사용할 거거든. 어떤 단원에서 사용하냐면 이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에서, 그리고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 연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볼륨 2번 들어가기까지 여기를 중점적으로 우리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 볼륨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련을 마치고 나갈 생각이야. 다음 주에 화요일까지 빨간 날이라서 수업이 하루 없거든. 화요일까지 빨간 날이에요? 네, 화요일도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목요일까지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볼륨 3, 볼륨 2번을 나갈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할 거냐? 이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을 중점적으로 더 복잡한 식의 연산을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네. 월평가? 언제 보냐고? 보지 말고. 월평가 봐야지. 안 보면 큰일 나요. 월평가는 얘들아 항상 그 달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래 날짜를 한번 볼까? 그래서 2012번을 뽑아주시면 안 돼요? 뽑아줄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 볼 것 같네.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보고 똑같이 컴퓨터가 나갈 거예요. 아마 영어도 그날 같이 볼 거야. 영어는 언제 본대? 수업 27일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수학도 같은 날 보면 좋겠네. 네요. 아 따로 봐? 네요. 따로 봐요. 아니 의미가 있나? 안돼. 근데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아, 따로 보.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아니 내 말을 듣고 너네가 선택하라고. 진정해. 너네가 골라. 진정해. 선생님은 시험 날짜를 통보하지 않아. 목요일날 볼래, 금요일날 볼래 이렇게 항상 물어봐. 근데 얘들아 목요일날 보는 거랑 금요일날 보는 거랑 장단점이 있어. 목요일날 보면 영어랑 따로 보니까 조금 좋지.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너네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시험 봐야 돼. 금요일날 보죠. 어. 그 뭐지? 그러면 설날에 공부를 해야 된다.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시험 봐야 돼.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날 시험을 보면 목요일날 내가 한번 그래도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험을 보거든. 수업은 그냥 그러니까. 설날에 차이가 없어요 점수가.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난 이번 목요일날 시험 날짜 이제 공지하고 시험 범위도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아마 볼륨 1번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니요 그 이후로 볼 거야. 그리고 얘들아,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를 줄 거거든. 지난번 시험도 사실 그 프린트 내에서 아주 유사하게 출제를 했었어.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쌤이 주는 프린트 있으면은 그 프린트 그냥 대충 풀지 말고 좀 꼼꼼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시험 보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풀어보라고 미리 줬더니 막 잃어버리고 하나도 안 풀고 시험 전날 막 어떻게 풀어요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지 얘들아. 다 나머지는 풀어봐가지고 다 아는 문제인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러면은 점수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나 풀어봤는데. 알겠냐?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말 나온 김에 그냥 시험 범위도 얘기를 해보이자.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시험이 최대공약수 활용 거지였거든. 렉처 1번부터 5번까지였어. 이번에 1월 모의평 평가는 렉처 6번부터 12번까지 낼게.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 2단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은 안 하지 않았어요? 활용 문제 냈었는데? 그날 시험 문제 활용 문제 3문제 렉처 냈었는데. 6에서 렉처 10이 아니야? 맞아. 네. 활용 문제 냈었어 그때 3문제. 이번에는 여러분 정수와 유리수부터 오늘 수업한 혼합계산까지 시험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렉처 1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